한옥이든 집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집 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에 AS 기간을 1년으로 잡는데 집 수리를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부분이 대층마루를 뜯어낸 부분입니다. 어제 대층마루의 대부분을 뜯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작업하는 부분도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건너방에 들어 열개문 4짝이 있던 자리입니다. 들어 열개문이 있던 저 자리는 거실의 아트월이 될 자리입니다. 천정을 보시겠습니다. 대층마루의 천정은 샌드위치 판넬로 바탕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열반사단열재 2겹을 교차해서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대층마루에서 뒷뜰로 나가던 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문 좌우측에 벽을 뜯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넓어졌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안방에서 대층마루로 나오던 들어 열개문이 있던 벽면입니다. 지금은 철거된 상태이고 안방에 있던 자리는 주방으로, 대층마루가 있던 자리는 거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주방과 거실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대층마루 뜯어낸 부분을 쭉 둘러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엑셀센 2가닥은 건너방으로 건너가는 난방배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너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건너방 전면의 툇마루입니다. 대층마루 뜯어낸 자리를 보고 계시는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대층마루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마루너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에는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서기목을 마루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기둥 부분은 저렇게 따서 마루를 마감 처리했습니다. 바닥에 보시는 이 철거된 벽돌들은 칸막이 벽을 뜯어낸 벽돌 폐기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고양이의 배설물입니다. 입주자의 어머님은 집고양이를 키웠는데 여기가 집고양이의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대층마루에서 낮잠이라도 자려면은 이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라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석군을 채울 생각인데 나중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배설물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한옥이든 집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집 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에 AS 기간을 1년으로 잡는데 집 수리를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옥의 기둥을 보고 계십니다. 기둥의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은 햇빛에 노출되어 가지고 색깔이 많이 반했는데 반하여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른쪽 편은 아직도 색깔이 붉은 빛을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기둥의 하부를 보고 계십니다. 1996년에 입주한 한옥이기 때문에 많이 현대화된 한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조나 형태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들이 레이저 선입니다. 수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일정하게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한 10mm 정도 높겠네요. 그죠? 대층마루가 있던 전면 쪽이 좌우가 한 10mm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너방에 들어 열개문 하부 보시면은 이렇게 입주한 지 23년이 됐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거의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레이저선을 보면은 거의 수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네요.
건너방으로 넘어가는 엑셀 배관선이 보입니다. 난방을 구들로 하지 않고 엑셀을 깔아서 보일러로 난방을 했습니다. 바닥도 황토 미장이 아니고 시멘트 몰탈로 미장을 했습니다. 기둥 밑에 주춧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은 주춧돌과 주춧돌 사이에 줄기초가 보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줄기초입니다. 아마 이 집의 변형이 좀 덜 일어난 것은 저 줄기초가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청마루 밑에는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주춧돌 상부에 기둥이 저렇게 상하지 않고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춧돌 옆으로 기와장이 보입니다. 저 기와장은 흙이 바로 목재와 접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하도록 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와장을 저렇게 다 돌렸답니다. 하방목 밑에는 벽돌을 쌓아서 미장을 했습니다. 안방으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크랙 부분이 보입니다. 시멘트 몰탈로 미장을 했고 흑선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가 크랙의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손미장을 했기 때문에 크랙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은 방바닥의 경우에 몰탈 레미콘으로 바닥에 방통을 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닥에 많은 크랙이 발생합니다. 그 크랙은 분명히 하자는 아닌데 집주인들이 보기에는 하자같이 보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마루를 시공하는 경우에 미리 보일러를 가동해서 충분히 건조시키고 크랙이 충분히 발생한 후에 마루 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루에 하자가 생깁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면은 딱딱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랙이 발생하면서 마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닥 미장을 하고 여기 한 50mm 정도 되는 이 부분이 판넬 히팅 부분입니다. 그 아래로 흙이 보입니다. 그죠? 흙을 다짐한 다음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엑셀 난방 배관을 하고 몰탈로 바닥 미장을 했습니다. 텐마루의 철거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텐마루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층 마루를 뜯어낸 자재들입니다. 입주자 되시는 분이 이 자재들로 나중에 평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평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 과정을 꼭 동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잘 모아 두었습니다.